안녕하세요. 저는 왓챠 태훈입니다. 네. 저희가 9월 11일 정도에 이제 슈차라는 플랫폼을 론칭을 했고요. 어, 지금 한국이랑 일본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 한 2주 전쯤에 이제 런칭을 했고, 네, 미국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Z 패밀리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MZ 패밀리는 2016년에 설립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다양한 컨텐츠 IP 크로스보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이제 기반한 IP 굿즈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원래 오랫동안 일하던 이제 웹툰 웹소설 파트너들이 다 이제 숏폼 드라마 시장으로 뛰어드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국내에서 이런 관심 일어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원래 하던 웹툰 웹소설 이제 IP 굿즈 이외에도 숏폼 드라마의 IP 크로스보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위랩 김기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쇼폼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배우 이시영 씨, 하하, 최시원, 이경, 정혁 셀럽분들의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 제작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까지 키운 팔로워 수는 그래도 한 3천만 정도 팔로워가 좀 있고 제작한 쇼폼의 조회수도 한 45회 정도 됩니다. 쇼폼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갔고 저희는 쇼폼 드라마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광고 에이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세 분을 모셨던 이유는 각자 어떠한 컨텐츠 포맷에서 참 처음을 태동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어서 제가 사실 모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태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의 태동기를 함께 하셨었고, 또 이제 웹툰의 태동기를 함께 하셨었고, 또 이제 쇼폼의 태동기를 함께 하셨었는데, 이 태동기를 겪어보신 세 분이 느끼기에 지금 이 숏드라마 시장은 좀 어디 정도에 와 있는 건지를 좀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그 웹툰 쪽에서 느꼈던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한 2012년, 13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의 이제 온라인 환경이라든지 이제 소비자 경험 같은 것들은 웹툰을 보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유료 결제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레진 코믹스라는 존재가 출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소재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과금 유도를 하면 될지를 레진이 성공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숏폼 시장, 숏 드라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이제 숏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과금을 유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떠한 소재로 이제 과금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검증해내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쇼폼 드라마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은 이거 진짜로 봐 이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웹툰이나 OTT도 그런 시절들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가 조금 더 대중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두 분 해보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3년 전에도 전 쇼폼 드라마를 만들어 보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이런 네네. 앱은 없었고 유료화 정책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그런 앱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대중문화까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좀 대형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좀 더 같이 콜라보 형태의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그게 또 세로형의 드라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더 알려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더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아무래도 또 그런 드라마 소비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긴 한데 한국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네. 지금 봤을 때 한국이랑 일본은 이제 막 시장이 시작하는 단계고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기 전 단계에 가깝고요. 미국은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고 수익도 덩달아 같이 잘 올라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중국은 이미 시장 자체가 지금 7조 원이 넘는 시장이 이미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제 중국 드라마는 미국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유럽이랑 동남아까지 잘 진출하고 있어서 이제 매출과 수익을 내면서 이제 스케일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나는 콘텐츠 한두 개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한국의 그 제작 그 업계가
아직 숏드라마의 그 문법을 아주 완벽하게 익힌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개 터지고 나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깨닫고 한국 컨텐츠 시장의 저력도 있고 이제 워낙 이제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롱폼 드라마 접근하듯이 접근하면은 너무 다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배우 소싱부터 연출을 하는 법까지 다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이 롱폼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네, 롱폼을 이제 서비스하던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애당초 스타트가 쇼폼이었어가지고 저희 기준에서는 그런 쇼폼 드라마를 만드는 어떤 스텝의 구성이나 그런 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해요. 워낙 컴팩트하게 그 제작비를 낮춰서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광고 촬영을 해도 어제도 광고 촬영을 하나 했는데 저 포함 3명이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는 게 저는 쇼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오히려 이제 롱폼을 하고 이제 규모를 크게 하시던 분들이 좀 더 이 트랜지션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던 걸 약간 하는 느낌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점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너무 뭐 이야기할 게 많아서 그냥 대략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거기서 핵심적인 건 저는 대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숏폼에 맞는, 그러니까 숏드라마에 맞는 이 호흡, 그냥 한 에피소드에 뭐 1분, 2분, 뭐 1분인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 대충 1분 30초에서 2분 30초가 더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진 대본이 좀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웹드라마 쓰던 문법과도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몇백 원을 내고 한 화를 보는 그런 웹툰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백 원 내고 내가 이 에피소드를 구매했을 때 이 구매한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건 전개가 되게 빨라야 되고요. 그래야 이 1, 2분 안에 그 충분한 이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약간 뭐 템포를 따라가다 보면 뭐 웹드라마나 영화의 템포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내가 몇백 원 내고 2분짜리를 하나 봤는데 뭐 내용이 별게 없어. 하면 이제 웹툰으로 따지면 이게 약간 컷수가 너무 적은 웹툰을 돈 내고 구매한 셈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사건 전개가 빠르고 내용이 충분히 안에 많이 들어가야지 이제 효용을 느낀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미디어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지만 다음을 되게 궁금하게 하는 이제 클리프행어가 최대한 많이 촘촘히 모든 화를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결제해서 보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김태현 대표님께 들은 건데 이제 뭐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업계에서도 사실 작품성과 상품성은 이제 아예 별개로 생각해서 많이들 이제 평론가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시장이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작품성이 좋은 게 상품성도 좋은 그런 시기도 오겠지만 지금은 약간 상품성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 업계 일단 그 시작점을 좀 잘 찍어야 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단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좀 중국 본토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되게 아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연출 얘기도 있었던 거고 또 배우의 기용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 상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단위 상품의 제작 비용, 그러니까 제작 원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이제 얼마에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냥 예산부터 정해놓고 그래서 그 계산에 맞게끔 뭐 스태핑을 하거나 이제 배우 기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배우를 보면서 요즘에 제가 중국 숏드라마의 그런 걸 보면서 배우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장르가 다양해져 가면서 배우의 기용 풀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 로맨스나 치정극이나 불륜극 위주였을 때는 잘생긴 남주, 잘생긴 여주 그렇게 비슷한 배우 기용을 하다가
조금 장르가 이제 남성향 어떻게 보면은 여성향 중에서도 중년 배우들의 그러니까 중년의 사랑을 다룬 소재라는 이런 걸 하면서 훨씬 배우의 기용의 풀이 넓어졌고 그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래 전국에서는 안 쓰였을 법한 얼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다양한 개성 있는 배우들이 개성 있는 장르들을 소화해가는 그런 추세로 조금씩 중국이 고도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결국은 원래 이게 대본이 제일 중요하면서 저는 그 다음은 배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얼굴이 개연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웹툰을 봐도 이제 로맨스에서는 당연히 웹툰 쪽의 남주 여주가 예쁘게 그려야 되지만 개그 만화에서는 그냥 그렇게 예쁘게 그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리고 스릴러에서는 또 스릴러에 맞는 얼굴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숏폼 드라마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정말 다양하게 생긴 배우들이 나오고 그 배우들이 정말 또 그 얼굴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좀 더 제작도 고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일반적인 그 드라마 연기를 하던 배우가 아니라 연극을 하셨던 배우를 기용을 한다는 건 그 부분 좀 불편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개연성인 것처럼 연기도 엄청 과장되게 하면 그냥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스토리 전개가. 그래서 막 표정도 막 엄청 과장스럽게 하고 우스꽝스럽게 하고 목소리 톤도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약간 대본에서 실종된 그런 개연성을 연기로 좀 커버하려는 듯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약간 연극 배우들도 많이 오고 지방의 조그만 소극장 무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출의 영역도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똑같은 대본을 했는데도 어느 나라에선 터지고 어느 나라에서 안 터진다라는 걸 보니까 대본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제일 잘 됐던 어떤 소재가 하나 있는데 쇼맥스라는 플랫폼에서 그 하고 있는 어떤 작품인데 이게 한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에서 다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이. 근데 왜 한국에서 안 됐냐라고 봤을 때 그 연출 부분에서 그 작품이 살려야 되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들을 한국의 이런 연출가들은 이렇게까지 내려놔야 되나라는 거에서 못 내려놓았다고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만듦새는 더 한국에서 나온 게 더 좋을지 모르는지요.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에서 다른 작품들이 더 좋게 나온 거죠. 좀 그래도 쇼폼 제작만을 외길만을 좀 걸어오신 이제 기현 대표님 네. 입장에서는 지금 쇼폼 드라마를 좀 보셨을 때, 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저는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국의 제작 능력이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수준을 좀 네. 낮추고 내려놔야 먹히는 게 쇼폼이라고 저는 쇼폼을 계속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보면 그 이제 쇼폼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국의 웹드라마는 퀄리티가 너무 높다. 이거의 저급한 버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이렇게 네. 누가 물어보시면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플롯에 1화만 봐도 엔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돼야 이게 저는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퀄리티가 그 제작의 퀄리티가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성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자극적이고 1분 30초 안에 기승전결을 보여주고 얘네를 어떻게 80화에서 100화까지 보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작품성보다는 상품성. 자극이 네. 더 심한 스토리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공통된 의견을 주셨어요, 세 분. 네. 또 이제 그럼 잘 터지는 것들이 나오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제 돈을 실제로 벌 수 있어도 사실은 아직 한국 시장에 있는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근데 중국에서 단건 결제가 터졌다라고 또 하긴 하는데 또 중국 플랫폼 환경과 한국 플랫폼 환경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막 중국이 됐으니까 한국도 될 거야. 이렇게 좀 얘기해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으로 좀 매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조금 남아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살펴보면 메인은 이제 PPV, Pay Per View가 뷰당 이제 그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보고 보는 이제 AVOD나 뭐 이제 주간 구독이나 월간 구독 같은 SVOD 그런 형태에 다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메인은 PPV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국가마다 좀 뭐가 메인이 되느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PPV가 메인인데 뭐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광고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는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북미 같은 경우가 구매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알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다른 점은 사실 새로운 형태를 시도해보기 되게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약간 뭐 영화나 드라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대형 CP들 입장에서 허용을 해주는 게 있고 없는 그런 BM들이 있는데 이제 이쪽은 그런 이제 존재가 없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엄청 많이 고도화됐던 이제 많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중국이랑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예전부터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많은 BM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쇼차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다. 우측에는 못 해봤지만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이랑 되게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왓챠는 기본적으로 SV 서브스크립션 기반이 메인인 것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PPV이기 때문에 PPV는 사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따지면 뭔가 재화를 충전해서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충전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컨텐츠의 드리는 비용이 커질수록 이제 CP 입장에서도 좋고 플랫폼이 좋으니까 유저들도 만족할 수 있으면서 이제 뭐 제작사나 플랫폼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일 찾아내는 게 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이런 걸 해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거를 좀 검토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런 사실 과금에 대한 그 모델링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포화 시장인데 좀 어떤 식으로까지도 이렇게 과금을 유도를 하나 혹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붙여봤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중국판 틱톡이라고 하는 도우인이라든지 뭐 쿠아이샤오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유저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이제 미챗 미니 프로그램을 결제를 시키는데 일단은 글로벌 이제 앱이든 구글이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이 30%라고 하면 중국에서 5% 언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리텐션 차원에서 위챗을 매일 몇십 번씩 키거든요. 몇십 번씩 키는 위챗에 너무 쉽게 그 쇼드라마 그 미니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텐션이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그 해고하기가. 근데 이제 단독 앱으로 출시하는 순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고 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업을 글로벌 갔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성공했던 공식으로 재빠르게 글로벌에 나갔지만 리텐션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높인다든지 아까 박태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BM을 붙여서 그들에게 더 나은 결제를 유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출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그냥 국내 플랫폼을 가장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의원 글로벌 파트다,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ROI를 잡던 아니면은 뭐 CAC를 보던 이게 결국 유저 에퀴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들은 글로벌하게 5개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서 잡아왔을 때 이거에 대한 BM 설계를 조금 더 과감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한국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웹툰 쪽에서 이미 이제 혁신적인 BM들이 나왔던 기다리면 무료도 있고 뭐 24시간 뭐 정액제도 있고 뭐 자동 충전할 때 보너스 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가 됐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온라인 게임도 부분 리뷰어를 처음 해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숏드라마 시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 어떤 게 뭐 정답에 가까울까는 이제 뭐 1, 2년 안에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에이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숏드라마에 PPL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광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PPL 형태로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컨텐츠 꾸며실까 이런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드라마들이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 PPL이 붙으면 근데 이게 화들이 너무 짧아서 그 PPL이 붙는 순간 그게 또
10초 이렇게 잡아먹으면 그 짧은 화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먹힐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근데 또 지금 SNS 플랫폼들의 트렌드를 보면 뭐 틱톡 같은 경우에 틱톡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핑을 지금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쇼폼을 통한 커머스를 플랫폼에서 전반적으로 밀고 있어서 그런 뭐 앱이랑은 별개로 거기서 나오는 쇼폼 안에 뭔가 커머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외에 SNS 플랫폼에서 커머스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PPL과 좀 다른 측면으로 네. 링크를 통해서 뭔가 커머스를 연결한다든지 네, 네. 그런 식의 수익 모델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